주 주가 이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그 하이브, SM 등 대형 엔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되고 있는데, 과거에 좀 부진했던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깜짝 실적, 좋은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거의 뭐 넷플릭스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을 주제로 한, 그래서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까지 전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위상 자체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기업들도 또 있거든요.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변수가 많은 이 엔터 업계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엔터 업계 애널리스트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실 때마다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또 친절하게 또 재미있게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 K-팝 데몬 헌터스는 당연히 보셨겠죠? 네. 어떠셨어요? 딱 보실 때? 재밌었는데 네. 이게 그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올라가죠. 어깨가 올라가죠. 네. 오혜미 님도 캐데몬 아들이랑 방학에 여러 번 봤네요. 여러 번 보셨구나. 그 열풍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도 막 계속 오랫동안 1위를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소재 자체가 우선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K-팝이라고 하는 음악 자체는 누구나 이제 거리끼지 않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꽤나 재밌어요. 흐름 자체가. 그리고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싸우는 뭔가 약간 어벤져스 대결구도.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서구권에서도 되게 먹힐 만한 그런 스토리 전개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우선 한국인으로서는 뿌듯했던 거는 한국의 고증을 정말 잘한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갓 같은 거 막 엄청 유행이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이 영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지만 영화를 만드는데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 애니메이션스럽지 않고 재밌었던? 그러니까 소재도 좋았고 스토리도 좋았고 음악도 좋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갓이 유행이에요. 한국에 와서 갓을 사요. 네, 막 외국인들이 와서 K-팝 데몬 헌터스 막 착장이다 해가지고 착장. 네, 그런 거 팔고. 그러게 한여름에 요즘에 남자분들 양산도 많이 쓰시는데 갓 네. 쓰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좀 갓이요. 시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쓰기엔 좀 그렇고요.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K-팝이라는 장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빌보드 차트도 그렇고 해외에서 아예 K-팝이 하나의 장르가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K-팝이 서구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장르냐라고 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네. 왜냐하면 사실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스트리밍이 많이 되는 음악 장르를 따져봤을 때 팝이 당연히 가장 많은 장르를,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팝 다음이 이제 R&B, 힙합, 그리고 라틴 이런 음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속상한 얘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주를 좋아하는 거고요. 성장 여력이 크기 때문에. 근데 K-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K-팝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K-팝스럽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K-팝스럽다. 무대를 봤을 때 K-팝 아이돌 같다. 이런 표현들. 이게 오히려 익숙한 우리들은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K-팝스럽다 딱 느껴지는 색깔인 거예요. 느껴져요. 이게 일본의 아이돌만 보더라도 이제 일본의 자니스라고 하는 소속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서 이름이 이제 뭐 스마일업 등등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필두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하려고 준비한 그룹이 있었어요. 네네네. 트래비스 재팬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네. 이제 방탄소년단을 따라하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댓글마저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라는 J-팝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수들을 보면서도 무대가 K-팝스럽다. K-팝 같네. 곡의 흐름이 K-팝 같다.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그 수식어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저거 그냥 K-팝 카피한 거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그 비교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쵸, 열등하게 일본의 J-팝이. 열등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들 나와서 막 음악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나는 요즘에 케이팝을 즐겨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아니면 네. 아주 그냥 대중적으로 쓰이는구나 막 맞습니다. 느끼게 돼요. 아까 우리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올라간 OTT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이걸 원래 극장에서 개봉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던 거예요?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원래부터 오리지널로 제작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제 막 시상식 같은 거 이제 상 받으려면 일부 극장들에서 상영을 해야 하는 그 최소 요건이 있어요. 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미국의 일부 이제 상영관에서 그냥 상영을 했던 거고, 사실은 원래부터도 이제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만드는 오리지널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지나서야 공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제작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뭐 사실 제작 기간이 길었던 것도 있고, 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되게 막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길 한국 팝을 주제로 했는데 일본 제작사가 만들고 아, 미국에서 돈을 투자한 우리는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사는 소니 픽처스고 네. 투자사 그리고 이걸 방영해 준 곳은 넷플릭스라고 넷플릭스, 하는 네. 미국의 거대 기업이고. 근데 소재는 한국이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미국에서 제작을 하는데 뭐 진짜 짧아야 1년 반, 2년? 원래 기간이 좀 길어요. 미국에서 제작을 네. 하는데 기간이. 그래서 뭐 이게 굳이 뭐 일부러 늦게 공개했다 이런 건 아니고 제작을 하고 이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 한 2021, 22년쯤에 이제 기획했었던 게 이제서야 좀 공개가 됐다. 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 이 은근히 애니메이션도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쵸. 속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보니까 이거를 막 실사화한다. 근데 이제 사람들 실사화하지 마라. 오히려 그러면서, 네. 환상이 그래서, 깨진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예. 속편을 준비하는데 실사화 안 하고 그냥 이 버전의 똑같은 내용에서 이제 속편을 또 만들 거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헌트릭스는 계속 나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헌트릭스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웬만한 글로벌 아이돌 아, 그럼요. 인지도를 이제 그럼요. 가졌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게 그 넷플릭스라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방영이 됐고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이제 일본계에서 만들었고,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있는 법인은 뭐 미국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거기에다 주제는 K-팝이고 진짜 글로벌 콘텐츠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 아니면 또 이게 우리 입장에서 좀 이게 뭐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그만큼 K-팝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장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과연 한국 콘텐츠냐, 정말 이게 K 콘텐츠가 맞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진짜 옛날에 이제 2017년, 18년인가 그때 이제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좀비 주제가 네, 조선 좀비. 시대의 좀비. 예.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뭐 에이스토리라는 한국 제작사지만 그것도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아서 만든 아하.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드라마나 영화 시장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되 그 콘텐츠의 고유한 본질은 한국 콘텐츠를 썼다는 거는 이거는 K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구나라고 해석을 저는 좀 합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애플 TV에서도 기존의 팝 음악을 K-팝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뭐 이런 예능도 만든다 하더라고요. K-팝도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요새 체감하는 거는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부터 예. K라고 하는 거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준 게 불닭볶음면 나오면서. 근데 매운 라면. 네, 제가 항상 느끼고 항상 이제 되뇌었었던 게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아하. 생각했는데 요새 그걸 많이 느껴요. 네. 우리가 뭔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밖에서 이런 한국의 음식, 문화, 뭐 음악을 찾아 듣고 있거든요. 옛날에 막 김치도 솔직히 외국인들 잘 몰랐는데 요새 막 담궈 먹고. 직접 담가. 네, 담궈 먹고. 근데 이제 막 저희는 발효를 한다는 걸 아니까 김치 담글 때 어느 정도 공간을 넣고 닫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 그걸 몰라서 피클처럼 그냥 꽉 담아가지고 이제 이거 열 때 막 뿜어져 나오고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관심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가스 조금씩 뽁뽁 올라오는 걸 모르는구나. 그냥 뿌앙 이제 용암 쏟아지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하나의 또 콘텐츠가 되고. 그쵸. 이제 더 유명해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발효 음식이라는 것도 K푸드를 네. 또 알게 되는 거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건데 네, 지금에는 정말 이제 꽃이 피우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꿈꾸시던 문화 맞아요. 강국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정말. 있죠. 네. 근데 그 K-팝 데몬 헌터스 요게 넷플릭스가 관련된 상표권을 등록한다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엔터 업계가 돈을 버는 방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은 결국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굿즈라고 했던 MD. 근데 이게 지금 소니에서 만들긴 했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IP에 대한 권리가 다 넷플릭스에 귀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거를 MD를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표권을 등록해서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의 공식 막 굿즈들을 팔고 있어요. 벌써요. 너무 비싸요. 어떤 게 얼마나 혹시? 막 티셔츠 같은 것도 얼마였더라? 한 6만 원, 7만 원이었나? 그렇고 되게 비싸요. 근데 생각보다 물론 이제 기획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현지 연구원의 주관적인 의견. 아니, 주관적인 의견이 예쁩니다. 예쁜데 이제 왜 제가 좀 번복하시죠? 취향이 네. 특이 취향입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K-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엄청나게 막 이런 굿즈들 팔면서 그렇죠. 그 인기 많죠. 네, 인기가 많아 막 외국인들도 가서 막 굿즈 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 때도 느낀 거죠. 아, 이걸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해서 오징어 게임 그 옷 막 달거나 막 이런 것들을 팔고 싶은데 그걸 이제 2021년도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 용어로 이제 OSMU라고 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을 하고 MD 팔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되게 잘하는 건데 넷플릭스도 맞습니다. 이거 보고 저거 돈 되네 그쵸? 이러면서 자기네 콘텐츠를 바탕으로 팔 수 있는 굿즈들 막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요. 양산을 해내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 지식재산권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 제작사 거냐?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 거냐?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OTT 거냐? 맞아요. 구조적으로 어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내는 데 거예요. 돈을 많이 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정말 슬프지만 철저하게 자본주의 중심이라서 돈을 많이 내는 곳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할 때도 네, 쉽게 생각하시려면 넷플릭스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썸네일 같은 것들 때 위에 N이라고 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돈 낸 거라 넷플릭스 거라 보시면 돼요. IP가. 그래서 이 K-팝 데몬 헌터스도 어쨌든 소니가 제작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돈을 내서 만든 영화기 때문에 넷플릭스 거다.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가 돈을 대서 만들었기 때문에 넷플릭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게 말하면 이제 하청 구조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이제 협업 구조인데 메인이 누구냐? 돈 낸 사람 거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 금액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 하면 거긴 그냥 제작만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만약에 반대로 그 제작사 정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작품 하니까 너네는 틀어주기만 해. 우리가 돈 줄게 뭐 이렇게 또 역전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동시방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넷플릭스에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은근히 또 그런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요새 드라마 제작비가 정말 비싸요. 그러게요. 정말 막 회당 일반적으로 우리 토요일 일요일에 보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예. 그런 드라마들이 기본적으로 회당 20억, 25억 하고요. 회당. 월화 드라마 있죠. 그것도 막 15억 이상해요. 그 드라마가 네, 그냥 우리가 TV 틀면 나오는 그 드라마들.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네, 블록버스터는 더 비싸져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총 제작비 100억 이러면 그냥 저희 예산이라고. 100억이면은 거의 쇼폼 드라마. 그 정도예요?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뭐 이제 뭐 물가도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드라마 제작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국내 제작사들이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돈이 많은 플랫폼들의 도움을 받아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의 투자를 받아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우선 우리가 IP에 대한 권리를 못 가져가긴 하죠. 제작사들이 그냥 넷플릭스한테 투자받아서 만들면 대신 넷플릭스가 그래도 여기도 이제 자기가 돈 냈다고 다 가져가면은 좀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마진을 줍니다. 전체의 한 10% 20% 정도를 줘요. 고생했어 하고 대신 나머지 권리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게 일반적인 구조고 좀 돈이 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은 우리가 돈을 대부분 낼 테니 너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방영만 해. 라고 해서 전체 제작비에서 뭐 적게는 절반, 많게는 70, 80% 정도를 넷플릭스한테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갈 건가 협상력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IP의 주인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쵸, 맞습니다. 남궁림님이 실패할 위험을 남의 돈으로 투자했으니 이익도 적은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 일종의 또 그런 구조예요.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또 누가 더 많은 이제 자본을 대고 또 그만큼의 위험을 지는가 이 맞습니다. 차이니까요.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IP를 누가 가질 것이냐가 핵심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뭐 미키마우스처럼 거의 뭐 100년 이상 가는 막 이런 콘텐츠가 또 맞아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IP들이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각보다 회당 드라마 제작비가 굉장히 낮아요. 일본이요? 네, 한국은 지금 한 뭐 10억, 20억 그리고 막 블록버스터들은 막 거의 막 30억 이상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그 눈물의 여왕도 회당 35억이었고 별들에게 물어봐 최근에 종영한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이제 시청률이 조금 안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거의 회당 30억 이상의 드라마였거든요. 아니 그럼 뭐 10부만 찍어도 300억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예전이라고 해봐야 거의 뭐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K드라마는 미국 드라마 제작비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가성비가 엄청 좋다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그 가성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정말 철저한 자본주의의 나라잖아요. 네. 회당 제작비가 막 100억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10분의 1이었다면 요새 한 5분의 1 정도 아하. 이런 느낌?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제작비에서의 룸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배우들의 몸값이 대부분 제작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싼 게 있고 일본은 회당 제작비가 거의 막 5억 미만이에요. 진짜 싼 건 2, 3억? 몸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아, 그 정도 차이예요? 일본 배우들이 주연급도. 네. 그래서 이번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해서 올해 6월 달에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회당 거의 한 10억 정도 들은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일본에선 굉장히 규모가 크게 만들었던 드라마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의도적으로 제작비 규모를 높인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거의 반값에 싸게 제작할 수 있다. 네. 완전 의외네요. 그쵸. 그리고 에피소드도 적잖아요. 한국은 막 16부작? 근데 한국도 요새 막 12부작, 막 8부작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제작비가 전체로 봤을 때는 뭐 300억에 맞춰야 되는데 회당 제작비가 높아지면 편수를 조절해서 맞춰야 되니까 한국은 짧아지는 건데 일본은 보통 한 10부작, 11부작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제작비도 싼데 전체 에피소드도 적으니까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드라마에서의 어떤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완전히 일본과 이제 한국의 어떤 콘텐츠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그렇고 네. 질도 그렇고 완전히 우리가 또 많이 올라섰네요. 오혜미님이 제작비에는 거의 출연료가 다 한다던데 사실일까요? 얼마나 차지합니까 출연료가? 그쵸.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됩니다만 네.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 대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회당 30억 한다. 그런데 이제 뭐 눈물의 여왕이나 별들에게 물어봐 보면 이제 주연 배우분들이 회당 얼마 받는다 막 기사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회당 막 30억인데 주연 배우들한테만 막 몇 억씩 주고 이러니까 거기 배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소품도 많고 그래서 거의 뭐 적어도 한 60, 70% 정도는 거의 다 몸값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작비 6, 70%나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게 PD들이라든지 이제 스태프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비용은 판관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체 그 제작사에서 매출 그 구조상에서 예. 근데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한 4%, 5%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스태프들 다 합쳐도. 네, 그러니까 저희 다 힘내야 되는 거. 힘내시다. 요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아까 그 K-팝 데몬 헌터스 헌트릭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 뭐 가상 아이돌이잖아요.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속이니까. 근데 가상 아이돌이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네. 헌트릭스뿐만 아니라 또 거기 나왔던 뭐 사자보이즈뿐만 아니라 플레이브라고 네. 하는 K-팝 가상 아이돌도 있고. 맞습니다. 가상 아이돌이 그렇게 인기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거 캐드몬 나오기 전에도. 제가 그래서 플레이브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네. 한번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가 입덕한 거예요. 나는 왜 입덕을 했을까? 팬이 되었다. 네. 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네.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상의 아이돌 앞으로 보이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그 캐릭터들이지만 각각의 다 성격이 있거든요. 다 매력이 드러납니다. 캐릭터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브 같은 그룹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그룹들처럼 똑같이 팬들과 소통을 하고요. 소통도 더 자주 해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입덕하겠습니다, 팬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됐냐면 버블이라고 네. 가수랑 1대1로 이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그 앱 같은 게 네, 있죠. 앱이 있습니다. 근데 1대1이 아니라 1대1처럼. 네, 1대1처럼 보여지는 네네. 그런 이제 버블 같은 이런 메시징 플랫폼이 있는데 네. 플레이브가 그걸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멤버 하나를 구독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사비로 많이 콘서트도 찾아가고 막. 네, 이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구독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밤에 한 11시였나? 근데 자기랑 같이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영화 보자. 그래서 밤 11시에. 예, 가상 아이돌이. 잠이 안 온다. 이제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같이 보자는데 봐야죠.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무슨 영화 볼 거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거 볼 건데 네. 내가 시작하면 너도 같이 보는 거야 해가지고 같이 봤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멤버는 자기 집에서 카톡 화면을 공유하면서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말로만? 각자 그냥 느낌으로만 말로만? 각자 이제 영화를 보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와 이번 거 진짜 지금 장면 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건 아니지만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정막이 흐릅니다.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기성세대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는 Z세대와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 내에서도 막 이 찬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네. 이건 원체 이제 주관적인 팬심이니까 이게 가상이라는 걸 알고 네, 가짜라는 거 알고 그쵸. 이게 뭐 AI처럼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 내에서 나한테 뭔가 채팅을 보내준다라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니까. 다 알죠. 뒤에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그럼에도 설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람이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죄는 아니잖아요.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정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장수연님이 네. 제 딸도 플레이브 14일 콘서트만 기다리고 있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아니 그러면 가상 아이돌이에요? 네.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보는 거 아니면 진짜 오프라인 우리가 아는 그 공연장에서 공연장을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요. 가상 아이돌이 네. 화면 속에서? 이제 쏴주는 거죠. 이렇게 앞에 5명을 멤버를. 신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기술인데. 그쵸. 근데 그거를 보러 이제 그 콘서트를 간다라는. 네. 왜냐면 노래도 정말 좋고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실물 아이돌이나 가상 아이돌이나 가수가 항상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잘 되는 가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 열심히 노력하고 다 예쁘고 잘생기고 참 열심히 했을 텐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냐의 이 기준이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가수기 때문에 결국 노래가 좋아야 돼요. 노래가 좋으면 노래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상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뭔가 괜히 생각이 뭔가 조금 이게 일반 가수만큼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노래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무대도 되게 잘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춤을 열심히 추는 걸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이런 걸 보면은 가상 아이돌인 걸 알매도 매력이 다 보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 영화 속 그 연기자뿐만 아니라 연기자가 연기한 그 가상의 캐릭터에 빠져드는 것처럼 네.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진짜 연예인이었어도 실제로는 못 만나니까. 네, 어차피 못 만날 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됐지. 야, 플레이브 아시아 투어 객석이 거의 다 매진이 됐다고. 인기 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면 해외 투어 나갈 때도 쉽겠네요. 비행기 표도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엔터사들이 네.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상 아이돌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거리두기 때문에 공연을 못 했잖아요. 마스크 안 써도 되네요, 이 친구들은. 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24시간 365일 노동을 시켜도 괜찮거든요. 법에 위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외모의 변화도 없고 휴먼 리스크도 있을 순 있지만 우리가 앞에 보여지는 캐릭터들은 딱히 휴먼 리스크도 없고 마치 돈도 안 줘도 되고 드라큘라처럼 늙지도 않고 그쵸 150년 후에도 지구와 같은 똑같이. 탱탱한 피부를 네, 유지할 그쵸. 수 있고 안 늙죠. 왜 요즘 그 왜 오아시스가 다시 재결합해서 막 콘서트 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150년 후에도 똑같이 공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목소리는 뭐예요? AI 보이스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상 아이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네. 실제 사람이 그럼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아이돌 출신인 분도 계시고 연습생 출신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엔터 쪽에서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플레이브의 뒤에 사람이 되셨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SM에서 나이비스라고 하는 그 네. 에스파의 조력자로 나온 되게 예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다 AI예요. 실제 뒤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목소리부터 아. 모든 거를 다 AI 기반으로.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좀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이돌이 춤추고 네. 노래하고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한번 녹화된 파일이나 만들어진 파일을 그냥 공연 때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틀듯이 트는 건지 아니면 매번 실제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달고 실제로 춤추고 그리고 이제 2시간 공연을 하면 2시간 동안 실제로 사람들이 춤추는 게 그게 실시간으로 영상처럼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오. 그분들도 정산을 받으시거든요. 아, 근데 중요하죠. 네, 이게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플레이브에 있는 그 각각의 멤버들이 정산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는 기사가 아, 나와 있어요. 막 뭐 마치 펭수처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 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까지 갔는데 근데 어. 재생하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요. 아, 그냥 파일만 재생시켜주면 네, 이게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동작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막 노래 부르다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잠깐 그러니까 서 있을 수도 있고 막 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 더 몰입을 하는 거니까. 아, 즉흥성이 또 있네요. 그쵸. 이 쓰시는 분도 그렇고 김성원 님도 그렇고 나이대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사이버 가수 아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쵸. 그때랑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사이버 가수 아담도 사실은 노래 부르는 가수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뒤에 그 이름 없는 가수 그 해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되게 부자연스러웠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는데도 아담을 여기 보면서 이제 얘기한다든지 약간 기술력에서의 차이가 좀 있었고. 되게 오래됐죠? 한 20년 됐나? 그쵸. 더 90년대 됐나? 말. 그렇게 오래됐어요? 제가 이걸 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현지 범위가 참. 연구원이 몇 년생이시죠? 실례지만. 제가 90년대생입니다. 네네. Z세대. Z는 아니에요. Z 아닌가요? 동안인 편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같이 맞닿아 가면서 산업이 되고 있고 이게 또 그러면은 이제 케이팝으로서 또 하나가 인정이 받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가상 아이돌 이 기술이? 그쵸. 그래서 사실 아까 이게 아시아 투어도 매진됐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가상 아이돌 중에서 가장 잘 된 그룹의 케이스가 플레이브고 사실 막 대기업의 어떤 뭐 이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이 시장이 많이 뜨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만큼의 어떤 상용화되고 수익화가 되는 그룹은 우선은 플레이브가 가장 조금 독보적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에 이런 가상 아이돌 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회사가 상장한 회사가 또 있거든요. 애니컬러랑 커버라는 회사인데 애니컬러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아이돌을 계속 배출을 시켜내요. 막 그 시즌제처럼 가상 아이돌 몇 기 이런 전문 식으로. 기획사. 네. 그래서 거기는 플레이브 같다기보다는 정말 애니메이션 캐릭터 버튜버라고 하죠. 그런 이제 캐릭터를 버추얼 유튜버처럼.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막 최근에도 엄청 주가 많이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참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 수많은 아이돌이 다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버추얼 아이돌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그 엔터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 이현지 연구원과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중간에 또 정리해드리고 이현지 연구원과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엔터 산업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백천 선생님이 또 왔다 가셨는데 이현지 연구원의 팬이라고 나중에 영광입니다. 강의도 듣고 싶다고. 사실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또
이 산업 뭐 기술의 변화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투자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성공적인 또 투자를 위해서 최근에 그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죠. 하이브 SM 실적 발표됐는데 꽤 잘 나왔죠. 네. 가장 이제 둘의 공통점은 MD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MD라고 하면 이제 굿즈라고 하는 상품 맞습니다. 판매하는 맞습니다. 거. 그래서 둘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그 상품 판매, MD 매출이 굉장히 높았는데 MD 자체가 말씀드리는 게 이익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제 만드는데 비용도 들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에 이제 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고가 사치품 가방이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그쵸. 그뭐 이제 수백만 원 뭐 이렇게 그쵸. 되는 것처럼. IP의 가치가 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가 MD라고 하면은 기존에 응원봉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사실 최근에 MD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네. 뭐도 있냐면 이건 이제 공연 MD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7월 초에 이제 블랙핑크가 한국에서 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고 지금 투어를 계속 돌고 있는데 그 공연을 다녀왔거든요. 네. 거기서 느꼈던 진짜 별별 걸 다 판다가 뭐였냐면 응원봉은 당연히 이제 다 누구나 사니까 응원봉 없으면 거기에서 좀 그렇다면서요.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수만 명 중에 콘서트까지 나만 없어 이러면 안 예, 되니까. 그 막 거의 30만 원 하는 돈을 내고 공연을 갔는데 그 정도로 갈 정도면 응원봉을 안 사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응원봉이 얼마였어요? 응원봉이 원래 가격은 39,000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응원봉에 건전지가 3개 들어가거든요. 네. 1,500원에 별도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건전지가 많은데 사무실에도 많은데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그거 39,000원에 살면 네, 4,500원을 내고 샀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4,500원을 긁고 났는데 네네. 너무 제가 아까 MD를 제가 별걸 다 판다 말씀드렸던 게 고양 종합운동장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이잖아요. 예, 예. 더웠어요. 지금 같은 날씨에 야외 공연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덥잖아요. 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거기에 선풍기를 팔더라고요. 예, 예. 근데 선풍기가 35,000원인 거예요. 아 블랙핑크 선풍기.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딱히 블랙핑크라는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공연에서 파는 선풍기였어요. 오. 근데 너무 더웠는데 이미 4,500원을 지출했잖아요. 네네네. 35,000원을 또 내기에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월급날이 조금 멀었어서 그냥 땀 흘릴까? 더위 참을까? 근데 제 뒤에 앞뒤로 이제 중국인들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네, 중국에서 한국 공연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중국 분들은 다 선풍기를 사서 윙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그 회사의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별거 굿즈 상품 별거를 매출이 엄청났고 그게 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맞습니다. 실적으로 맞습니다. 나타났고 뭐 티셔츠 뭐 컵 시계 등등 셀 수 네. 없이 많고 인형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아까 이야기해 주신 그 블랙핑크 공연 티켓이 27만 5천 원? 비싸요. 그게 VIP석이에요? 아니면 다른 좌석이 그런 거예요? 뭐 VIP 기준이기는 한데요. 네. 사실 공연 티켓 가격이 매 공연마다 오르기는 해요. 이게 계속 올라요. 네. 공연할 때마다. 네, 정말 비싸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공연에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게 대관료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을 돌았을 때 우리가 공연하면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많이 벌긴 합니다.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 공연장 대관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연을 해도 실제로 남는 거는 1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대관료도 비싸고 이제 가수들 정산도 좀 해줘야 되고 그거 다 하니까.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회사에 남는 것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MD 같은 물건을 많이 팔면서 돈을 버는 건데 공연 MD도 물론 많지만 상시 MD 요새 키링 같은 것만 파는 게 아니고 뭘 또 파냐면 막 MP3 MP3가 돌아왔어요. MP3를요? MP3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액세서리, 반지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말하면 신박하다, 나쁘게 말하면 별걸 다 판다 했던 거는 네. 다마고치 키우는 기계. 다마고치 게임기라고 게임기. 해야 되나? 네. 손바닥보다 작은 게임기. 네, 요만한 거에 그 네. 왜 저희 막 학교 다닐 옛날에. 때 그냥 그 다마고치 캐릭터 막 키우는 거 있잖아요. 밥 주고 막 놀아주고. 네네네. 그거를 JYP에서 이번에 출시했는데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수가 스키주라는 캐릭터를 냈어요. 스키주의 픽셀을 키우는 건데 그게 54,000원. 근데 2차 예약 판매까지 끝났거든요.
별걸 다 진짜 기획을 별거- 했네요. 저 그리고 또 놀랐던 게 베스밤도 팔더라고요. 예? 그 베스밤이 뭐예요? 네, 그 왜 우리가 왜 욕실에서 욕조에서 막 네. 거품 내서 목욕하고 네. 싶을 때 막 동그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막 거품 내잖아요. 공 같은 거 하나 넣으면은 예, 막 거기서 막 거품 거품 일어나는 거. 부글부글. 제가 이거는 그냥 영풍문고 갔다가 봤는데 엔하이픈이라는 가수가 앨범에 MD로 베스밤을 파는 거예요. 그게 음악이랑 연관성은 없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이제 포토카드 들어있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별별 걸 다 판다. 그러니까 진짜 엔터테인먼트네요. 네, 그냥 그래서 요새 제가 느끼는 거는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MD에서 서프가 난 게 이제 곧 나오겠지만 YG나 JYP도 당연히 MD에서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연 MD 혹은 우리가 너무 이 가수 MD를 소지하면은 그러니까 소비하면 뭔가 너무 이제 조금 덕후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요새 MD는 리빙이에요. 추구하는 게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생활용품. 네, 옷도 옛날만큼 그렇게 팬성이 짙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입고 다니기에 그냥 예쁜 옷들. 그래서 야. 리빙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용품. 네. 그러니까 뭐 엔하이픈 샴푸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에스파 비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뭐 립밤 같은 것도 나왔어요. 이미 응원봉 립밤 이런 것도 아모레 퍼시픽이랑 SM이랑 콜라보해서 내기도 했고 뭐 많죠.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 진짜 이게 IP다 보니까 왜 요즘에 묻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묻지 않는 곳이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중국 자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 텐센트 뮤직이 SM의 지분을 좀 인수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시너지가 납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엔터 산업이 또 중국에게 자본력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또 염려도 나오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SM 지분을 텐센트한테 판 거죠. 하이브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당장의 시너지가 나고는 있습니다. 뭐 SM에 있는 그 이제 중국인 멤버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 네. 어떤 뭐 매니지먼트를 텐센트가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팝업 같은 거 개최할 때 조금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야금야금 시너지는 나고 있고 올해 말 내년에 들어가면서 준비하는 게 이제 중국 본토 지역에서 아이돌을 데뷔시킨다. 현지 아이돌. 네, 중국 본토에서 텐센트랑 SM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아이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지화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이 그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현지 생산하듯이 네. 엔터 산업도 비슷한 겁니다. 혹시 그 엔터주를 투자하실 때 투자자분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신경 쓰시라 주의하시라 말씀해 주실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크게 이제 두 개만 봐야 된다면 첫 번째는 그 너무 우선은 이제 엔터주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들어본 가수면 누구나 아는 가수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그런 데 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들어본 가수 그리고 이 가수가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한대 돈 많이 번대 이런 정보들을 들으시고 조금 보시는 게 좋고 엔터를 봤을 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끝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실적 잘 나오는 회사 중심 무조건 실적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